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네,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지난 6월 3일에 치른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선거일이 확정되고 후보들을 보시고는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재명 대표가 21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대통령은 3년 안에 무법 질서인 이 나라를 70%는 바르게 세울 거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스승님은 이 대통령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 예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승님께서는 몇몇 임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상대 후보와 8%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 8.27%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0% 이상의 표차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8% 차이로 이길 거라는 말씀을 듣고부터는 분명 근거가 있는 말씀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승님 예언대로 정확히 8.27% 차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8%의 표 차이로 당선을 예언하신 스승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실 걸 예언도 했고 여러분에게 힌트도 주었고 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힌트를 몇 번이나 준 거 아시죠? 네.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또 좌파 우파 세력들이 편든다고 저를 이렇게 참 매도하거나 곤욕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아끼면서 힌트만 드렸습니다. 이성계성 씨가 무엇이냐고 힌트를 준 적도 있고 또 기호대로 당선이 될 거라고 제가 힌트를 준 적도 있죠. 그죠? 이미 과거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걸 확신하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나라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 솔직한 소견과 소감을 말해도 이제는 편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적임자였고 능력을 갖추었고 관상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지도력으로 보나 리더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갖춤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장 능력자였기 때문에 저는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편을 들어서도 아니고 또 어떤 당파의 어떤 편을 들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바로 후보의 관상과 또 사주와 그분의 정치 지도력을 보고 저는 지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앞으로 정치 지도력을 어느 정도 필 것인가 예언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우리나라 국정을 70% 안정시키고 국민의 지지도 70%는
받을 수 있게끔 바르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30% 싫어하는 호불호가 있고 또 여당 야당이 있기 때문에 30%는 싫어하는 국민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야당 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족함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100% 동조를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100% 인정받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국민 대다수 70%는 지도력이 있구나. 정치를 바르게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우리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국민 70%는 공감하고 느낄 거란 뜻입니다. 저는 이 예언이 100% 맞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모습을 보아도 제 예언이 맞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고 이제 험집을 내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보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꼭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상생의 마음, 화합의 마음, 정치를 바르게 하게끔 도와주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 100%가 화합된 마음으로 그 지도력을 믿어주고 3년 동안 이렇게 믿어주면서 지켜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70% 인정할 정도로 잘하시면 훌륭하게 인정해주고 만약에 정말 제 예언이 틀리고 그분이 정치 지도력이 만약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채찍을 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호불호의 감정으로 잘하는데도 부정을 떨고 잘하는데도 비평을 하고 잘하는데도 부정적 시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않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며 국가에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단 1년, 2년, 3년을 지켜보면서 호응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 국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잘하는 걸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잘하는 걸 느끼는데 10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한 8, 90점 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 90점 줄 정도로 잘한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과거 대통령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30점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30점이라도 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늘. 그리고 30점 역할만 해도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70점은 바라지도 않고 30점 역할만 잘해도 좀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30%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살짝 놓이는 거였어요. 30%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살짝 놓이는 느낌?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20점 역할을 해. 또 어느 날 보면 10점 역할을 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철렁했습니까? 제가 오죽이 나면 30점 역할만 해도 다행이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과거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은 관상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정치 지도력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선되는 순간부터 잘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잘하기를 바라고 지지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분이 대통령 되기를 지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문제가 있고 정말 관상으로,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반골의 상이고 반역지 상이고 국민을 배신할 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 되는 걸 반대하고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이미 됐으니까 잘하기를 지지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되는 순간부터 선택됐기 때문에 잘하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고 50%만 잘해도 좋겠다. 그리고 늘 30%만 잘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관상 사주팔자를 못 속이고 역시 반골의 상, 반역의 상대로 그분은 행동을 하였고 그런 역사를 남겼고 우리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나간 분을 더 이상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타격을 준 역사적 인물이며 과거 역사적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그의 상반되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상반되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70% 이상 기대할 수 있으며 70% 이상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공개 강의를 하고 공개 법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틀리다면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예언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예언도 했지만 지금 또다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70% 이상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마도 느낄 것입니다. 극야당파, 부정적인 야당파, 극야당파의 편을 드는 분이라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일을 바르게 하고 노력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구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너무 겉소문만 듣고 부정적으로 보았구나. 일면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분을 비판했구나.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되셨고 나라 일을 잘하고 있으니 나 또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주는 게 바른 거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지켜봐주고 정치를 잘하도록 노력해준다면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3년 안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가도 3년 안에 다시 명예회복이 되고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 올랐으면 좋겠지만 국운 때문에 100% 올랐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더라도 국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 올라서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도력을 발휘를 잘함으로써 70%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 대통령 지지를 하니까 대통령을 싫어했던 분들은 아마도 저를 완전히 이제 저 민주당 파구나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파라고 오해를 하든 국민의힘 파라고 오해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한다 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 국가 지도자가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하는 분 편이지 못하는 분 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의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민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내국 국가 정치 지도력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조언을 3가지만 한다면, 첫째는 현재 열정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초심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 부탁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강력한 열정과 강력한 그 정성, 또 강력한 애민 정신으로 일을 하다가 주변 환경에 휩쓸리게 되면 약간씩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주변 환경에 변해가지 마시고 초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2번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그 민주당 파에서만 인재를 뽑으려 하지 마시고 국힘당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다면 좋은 인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러니까 국힘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좋은 인재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갖기를 바라고, 당파를 떠나서 재야 인사들이 훌륭한 분이 많으니까 재야 인사들을 잘 물색해서 인재로 등용하시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파 따지지 말고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재야 인사를 두루두루 인재를 잘 선택하셔서 등용하시면 우리 국가에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학연, 지연, 당파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은 큰 눈으로 큰 정세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팥값이 얼마인지,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큰 정세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큰 정치 지도력으로 태양 같은 눈으로 살필 줄 아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그늘진 곳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 밑을 태양이 비칠 수 있을까요? 못 비춥니다. 이 밝은 전깃불도 이 상 밑은 비추지 못해요. 그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다 정밀하게 알 수 없으며 알려고 집착하지 마라. 정밀하게 모든 분야에 알려고 집착하면 큰 대통령이 못 되고 작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분야에 정밀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를 잘 등용해서 믿고 맡기고
전문가의 지식을 잘 내 걸로 써서 크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큰 지도력을 가져야지, 내가 내 손으로 하나하나 정밀한 부분까지 다 알아서 챙겨야 된다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 내가 알면 된다. 두루두루 30%만 알면 된다. 왜? 30%만 알아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30%만 볼 줄 알면 전문가를 잘 맡겨서 그 분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러면 외교도 30%는 알아야 되고, 경제도 30%는 파악을 해야 되고, 농민의 마음도 30%는 알아야 되고, 다방면에 30%는 내가 다 관찰하고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0%는 정확히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이 한 가지를 100% 알려고 하면, 잘 보세요. 이 한 가지를 100% 알려고 하면 이 한 가지는 100% 알지 몰라도 다른 곳은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하게 돼. 왜? 치우친 감정 때문에, 치우친 눈 때문에, 치우친 마음 때문에. 근데 내가 30%만 알면 된다는 마음으로 크게 살피는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 정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챙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만 내가 인식을 하면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로 태양 같은 눈으로 30%만 살피고 알면 된다는 마음으로 큰 정치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고, 간절히 정말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당선될 건 알았지만 어떻게 8% 승리할 거라고 알았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공개는 안 했지만 우리 임원들에게는, 이렇게 가까운 임원들에게는 이렇게 회장님도 물론이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8% 승리한다. 근데 우리 가까운 실장도, 저를 도와주는 실장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느낌은 최소 10% 이상 이길 거라는 거예요. 최소. 그렇지 않다. 왜 8% 승리하는지 이치를 내가 설명해 주마.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날도 개묘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날도 개묘일이고, 똑같은 개묘일입니다. 60일 만에 선거가 치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8명 전원 탄핵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날이 개묘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개묘일이 그분이 경진일인데 경금에게는 개수가 상관일이라서 삭탈관직 당하는 날이고, 묘는 숫자상으로 8을 뜻해요. 근데 재판관들이 8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8명이 삭탈관직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삭탈관직을 시킬 거라고, 파면시킬 거라고 예언을 했고, 이번에는 개묘일인데, 똑같은 개묘일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묘는 8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죠. 개 묘 중에 묘는 8이라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명리 공부하면 인목은 3을 뜻하고 묘목은 8을 뜻해요. 천간으로는 간목이 3이고 을목이 8을 뜻해. 그러면 묘목은 숫자로 8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묘일이기 때문에 묘의 숫자로 8%로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8%냐? 계묘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썩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묘일이 아주 좋은 날이었다면 11%로 이겼을 것입니다. 팔자에다 3을 더해서 38목으로 11%로 이겼을 것입니다. 근데 일진을 딱 보니까 계묘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8%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방송에 나온 건 그러하더라도 그건 방송일 뿐이잖아요. 실제 사실은 8.27%라고 나왔죠. 그러면 일진이 정말 좋았더라면 11% 승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계묘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점을 받아가지고 8%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명리 역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운에 따라서 38목으로 볼 건지 38목 중에서 3으로 볼 건지 8로 볼 건지 아니면 합친 숫자 11로 볼 건지 이건 그때그때 직관력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의 폭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확하게 8%로 관찰할 거냐? 이걸 보세요. 천간의 개수는 6이라는 숫자예요. 6%로 관찰할 거냐? 아니면 그 개의 묘는 간목과 을목을 같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3, 8이라는 숫자로 해서 합치면 11이잖아요. 8에다 3을 더하면 11%로 승리할 거냐? 천간 개수작용으로 6%를 승리할 거냐? 아니면 8%로 승리할 거냐? 이 선택, 이 관찰은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답은 없다. 내 능력으로 이건 8%다, 3%다. 그 기운을 감지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운을 관찰하고 일진도 관찰하고 그 여론조사도 관찰을 해봤을 때 이건 필시 8%가 맞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저의 직관력으로 선택한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중에 바른 선택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며 내 관찰력이다. 여러분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때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내가 6을 선택할 건지 8을 선택할 건지 3을 선택할 건지 그때는 자기 능력대로 관찰하고 선택하는 거란 뜻입니다. 저는 저의 직관력을 믿었고 저의 직관력대로 정말 8.27%로 승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혹시 뒷자리까지 안 맞췄다고 저를 이상하게 또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8.27까지 안 맞췄다고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8%만 딱 넘었으면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8%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호불호의 감정으로 비평을 많이 한 분들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로를 분열하지 말고 더 이상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된 마음, 화합된 마음, 애국 정신으로 대통령이 바르게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 하나하나를 잘 바르게 살펴서 우리 범국가를 바르게 살펴서 민심을 바르게 살펴서 이 나라를 정말 우뚝 세우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합시다.